시어머니는 너무나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겨울도 아닌데 얼음처럼 차가웠죠. 며느리야,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니? 밤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단다. 낭자밤에는 어머님 방에는 가지 마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붉은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되는데, 꿀단지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거리에 있는 한 마을. 그곳에 부유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댁의 주인은 이판서. 영의정까지 여기만 대단한 분으로 집안은 부유하고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이 판서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규철. 28살의 준수한 선비로 성균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규철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윤소저. 역시 양반가의 딸로 21살의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시집으로 간 윤소저. 처음 시어머니 박 부인을 뵙는 날, 윤소저는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나의 시어머니라니. 박 부인은 시어머니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겉보기에는 40대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야. 내가 우리 규철이의 아내로구나. 박 부인의 목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예,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윤소저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허허, 참 예쁘고 착한 아이로구나.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 박 부인은 윤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소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얼음처럼 차가운 손. 하지만 윤소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혈액순환이 안 되시나 보다. 첫날 밤, 남편 이규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저, 우리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이 집안을 지켜오셨지. 그러시군요.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소. 규칙이요? 밤에는 절대 어머님 처소에 가지 말라는 것이오. 어머님은 밤에 꼭 혼자 계시길 원하시지. 그건... 왜요? 글쎄, 나도 어릴 적부터 그런 규칙이었소. 어머님께서는 밤에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소. 불공을 들이시는 것 같더군. 아, 그렇군요. 윤소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 부인은 며느리에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며느리야, 무거운 일은 하인들에게 시키렴.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구나. 아침 진지는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 푹 쉬어라. 이 비단은 내게 주마. 예쁜 옷을 해 입거라. 다른 양반집 며느리들의 고된 시집살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소저는 점점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어머님이야. 나는 복이 많은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소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소저는 갑자기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셔야겠다. 윤소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 윤소저는 부엌으로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시어머니의 처소 쪽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 마치 횃불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섬뜩한 빛. 어머님 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윤소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규칙이 떠올랐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윤소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처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르,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윤소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윤소저는 창문 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윤소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에 보던 우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박 부인의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그리고 입 주변에는 뭔가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닭 한 마리를 손으로 잡고 먹고 있었습니다. 날것으로 붉은 액체를 마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윤소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눈이 창문 쪽을 향했습니다. 들켰다. 윤소저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소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방금 내가 본 건 뭐였지? 꿈이었나? 아니야. 분명히 봤어. 다음 날 아침, 윤소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부인은 평소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어젯밤 잘 잤느냐? 예. 어머님, 얼굴이 좀 안 좋구나. 혹시 아픈 데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박 부인은 윤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 그리고 박 부인은 윤소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밤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단다. 며느리야. 윤소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소저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처소에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 때로는 크르르륵, 때로는 깽깽하는 소리. 그리고 어떤 날은 여러 마리의 짐승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저는 남편에게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남편이 믿을까? 아니, 오히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늙은 하녀 복순이가 윤소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왜 그러시오? 복순이? 조심하십시오. 만일 무슨 말이오? 복순이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마님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대감님이 살아계실 때부터요. 그래서요? 큰 마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예?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큰 마님은 30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0대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윤소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올해로 60이십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안의 닭과 개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 실종됩니다. 설마 마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미 오는 사람으로 둔갑하여 살아간다고. 복순이의 말에 윤소저는 전율했습니다. 구미호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요괴, 사람으로 둔갑하여 간과 심장을 먹는다는 전설 속 괴물. 설마 어머님이?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복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윤소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윤소전은 더욱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늘 입맛이 없다며 고기만 조금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가끔 그림자 뒤로 여러 개의 꼬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은 유난히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윤소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소전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소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박 부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마당 쪽으로. 어머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지? 윤소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박 부인은 뒷마당을 지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소전은 숨을 죽이며 따라갔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 그곳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전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 부인이 완전히 옷을 벗자 그 순간 박 부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붉은 안개 같은 것이 박 부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부인의 몸에서 털이 자라났습니다. 얼굴이 길어지며 주둥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은 발톱이 달린 짐승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것은 엉덩이 뒤로 꼬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둘, 셋. 꼬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여우, 구미호. 박 부인은 완전히 구미호로 변했습니다. 붉은 눈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구미호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여우의 울음이면서도 여인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윤소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구미호였어. 구미호는 제단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 보따리.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사람의 간. 윤소전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구미호는 그 간을 날 것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의 간이 최고야. 인간의 목소리였지만 짐승의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100개의 간을 먹으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98개. 구미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간을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2개만 더. 2개만 더 먹으면 그 순간 구미호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구미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있나? 윤소전은 숨을 참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미호는 한참을 둘러보다가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착각이었나? 구미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박 부인으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소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믿을까? 다음 날 윤소전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여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윤소전은 남편 이규철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오, 소저. 얼굴이 좋지 않소. 어머님 말인데요. 어머니가 왜? 어머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뭐라고? 어머님은 구미호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밤마다 여우로 변해서 사람의 간을 먹고 있어요. 이규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어머니는 나를 평생 키워주신 분이오. 하지만 제가 직접 됐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혹시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오? 여보,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요. 그런데 어머니를 구미호라고 하다니. 이규철은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윤소전은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안 믿네. 어떡하지?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박 부인은 평소처럼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규철이와 다툰 거냐? 그게 박 부인은 윤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 그리고 박 부인은 윤소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보았구나, 며느리야. 윤소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넌 착한 며느리니까 우리 규철이를 사랑하지. 그렇다면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게다. 박 부인은 윤소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느냐? 예. 박 부인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윤소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소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남편도 나를 안 믿고 어머님은 나를 위협하고 그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복순이었습니다. 윤소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마을에서 또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큰마님께서 내일 당신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신다고. 하지만 마님, 조심하십시오.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복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부인은 윤소저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나와 함께 산 위절에 가자꾸나. 내 건강을 위해 불공을 드릴 것이다. 예. 어머님, 윤소저는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벼슬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윤소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산 깊은 곳, 절이 있어야 할 곳에는 절이 없었습니다. 대신 폐허가 된 암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머님, 절이 없는데요? 그래, 며느리야. 절은 없단다. 박 부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윤소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박 부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놔두려고 했지. 착한 며느리니까. 하지만 넌 규철에게 말했잖아. 내 정체를. 저는 규철은 안 믿었지만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그러면 내 계획이 망쳐져. 계획이요? 박 부인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 나는 100개의 간을 먹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 이제 2개만 더 필요해. 설마 그래. 하나는 마을의 그 젊은 총각. 어젯밤에 이미 먹었지. 윤소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박 부인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너의 간이야, 며느리. 윤소저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인은 순식간에 앞을 막아섰습니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박 부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하얀 털이 돋아났습니다. 얼굴이 길어지며 주둥이가 되었습니다. 손톱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9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구미호. 거대한 구미호가 윤소저 앞에 섰습니다. 구미호는 윤소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소저는 옆으로 굴렀습니다. 구미호의 발톱이 땅을 핥히며 흙이 튀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이 산은 내 영역이야. 구미호는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윤소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하하하, 재미있구나. 하지만 곧 끝이야. 구미호는 윤소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마치 사냥을 즐기는 것처럼. 윤소저는 숨이 찼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앞, 윤소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구미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야. 구미호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내 간을 먹으면 나는 드디어 완전한 인간이 돼. 구미호가 윤소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규철이었습니다. 규철! 구미호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이규철은 산 아래서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이규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 구미호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여전히 구미호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구미호였습니까? 구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200년 전 금강산에서 태어난 여우였어. 인간이 되고 싶었지. 인간처럼 사랑하고 인간처럼 살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인간이 되려면 100개의 간을 먹어야 해.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어. 정말로. 그렇다면 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지만 설마 구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이규철은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규철. 나는 너를 정말 아들로 여겼어. 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이규철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 어머니! 아니,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규철. 정말 나를 찌를 거냐?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괴물입니다. 이규철은 칼을 들고 구미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미호는 피했습니다. 규철, 정신 차려라. 나는 너를 키웠어. 내가 아팠을 때 간호했고, 내가 우울해할 때 위로했어.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말. 이규철은 계속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너무 빨랐습니다.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규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너의 간도 먹었겠지. 닥치십시오. 그때 윤소저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구미호는 목에 여우구슬이 있어요. 그걸 꺼내면 힘을 잃는다고 했어요. 여우구슬! 구미호는 깜짝 놀라며 목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걸? 윤소저는 며칠 전 복순이에게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구미호의 약점. 목 안에 있는 여우구슬. 그것을 빼앗으면 구미호는 힘을 잃는다고. 이규철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구미호가 방심한 순간 달려들어 구미호의 목을 잡았습니다. 구미호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규철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규철은 칼로 구미호의 목을 찔렀습니다. 구미호는 목을 잡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규철은 손을 구미호의 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슬, 붉은 빛을 내는 구슬, 여우구슬. 그 순간 구미호의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빠지고 꼬리가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구미호는 작은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규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작은 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규철은 죽은 여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비록 구미호였지만 그는 평생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윤소전은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소저. 미안하오. 당신 말을 믿지 않아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규철과 윤소전은 작은 여우를 대나무 숲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했던 어머니 여기 잠들다. 이규철은 말했습니다. 비록 구미호였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윤소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합시다, 소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규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미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로부터 10년 후 이규철과 윤소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이규철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먼 곳에 계신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많이 사랑하실 거야. 그럼 언제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여우 한 마리가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흰 여우. 여우는 잠시 그 집을 바라보다가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가 구미호였다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과연 구미호는 악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되고 싶었던 불쌍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꿀단지 사랑방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